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축적을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보이게 하겠죠. 하지만 아래 축이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똑같죠.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이포시가 뭐 축이나 본체보다 클 수가 없겠죠.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은 3D 답안도면 설정과 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다 인벤토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3D 답안도면 배치는 인벤트에서 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오토캐다 인벤토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면 템플릿을 오토캐드에서 만들었으니 도면 틀만 인벤토를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인벤트에서 노가다에서 다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인벤토리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면 템플릿을 인벤토리에서 만들었으니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면 틀 말고는 이제 배치하는 방법은 둘 다 똑같으니 두 가지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답안도면 이제 모델링한 부품이 잘 보이도록 이제 두 개의 등각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계 기사는 뭐 전원기, 기술산기, 3D 답안도면 작성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전원기만 이제 3D 답안도면 질량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뭐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D 답안도면 설정과 배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오토캐드에서 만든 도면틀 인벤터를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로 도면 템플릿을 만드신 분들은 타임라인에서 인벤트 3D 도면틀 설정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아래쪽에 도면 양식을 3D에 맞게 변경을 하셔야겠죠. 3D는 척도가 1:1이 아니라 논스케일입니다. 말 그대로 스케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자 클릭해 주신 다음에 NS로 여러분들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각법도 상각법이 아니라 등각법입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등각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작품명이나 품명 재질을 해당 문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명은 시험지에 나와있고 품명이라는 재질은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시험에서 출제되는 부품은 거의 비슷해서 품명은 연습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 아실 겁니다. 본체를 뭐 베이스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도 안 되게 본체를 축이라 하면 감점. 재질은 국가시험에서는 3개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소 재질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기에서 기술산기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고창, 풀리 같은 경우는 타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기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고창에 질량을 기입하시고 인벤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질량 구하는 방법은 쉬우니 이제 뒤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족수는 출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레이저를 지워줍니다. 오토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하실 때 드래그로 선택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 도면층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전부 다 0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외곽선이 저희가 특성의 색상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죠.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특성 창에서 이제 바이 레이어를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선들이 레이어 0번으로 설정이 되었죠. 이렇게 변경해 주는 이유는 인벤터에서 캐드 파일을 불러오면 이제 레이어가 전부 다 딸려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문자 스타일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캐드에서 사용한 ISO 10분은 캐드 폰트이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을 이제 윈도우 폰트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글꼴 사용에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위쪽 선택 눌러줍니다. 굴림체로 제가 변경을 할 건데 앞에 저런 식으로 골뱅이가 붙은 걸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골뱅이가 붙은 폰트들이 문자가 가로로 안 나오고 세로로 나와.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골뱅이가 없는 굴림이 있을 겁니다. 굴림이랑 굴림체가 있는데 꼭 굴림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굴림체는 한 번씩 PDF로 만들어서 출력할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폰트는 굴림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조용 누른 다음에 확인해보시면 이제 폰트가 이렇게 굴림체로 다 변경이 되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은 3D 도면트 하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는 꼭 캐드 파일을 종료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오토캐드를 종료해야 합니다. 도면틀 캐드 파일이 오토캐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인벤트에서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꼭 종료하세요. 인벤트에서 파일 누르신 다음 새로 만들기 눌러줍니다. 템플릿 도면에 보시면 스탠다드 IDW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 눌러줍니다. 모형 트리에 보시면 시트 밑에 기본 경기랑 iOS가 있는데 두 개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삭제 눌러줍니다. 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시트 편집 눌러줍니다. 기본 크기가 A3로 되어 있는데 선택하신 다음에 A2로 변경을 해줍니다. 3D 답안 도면인데 A2 용지 크기에 배치를 합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출력은 이제 A3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시트가 A2 용지 크기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위쪽 리본 메뉴 관리 탭에 보시면 스타일 편집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기본 표준 IS 클릭하신 다음에 뷰 기본 설정을 클릭해줍니다. 중에 보시면 각법이 일각법으로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삼각법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을 안 하시면 3D 배치할 때 배치 뷰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삼각법인지 확인해보시고 저장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시트에 저희가 오토캐드 도면트를 불러올 겁니다. 스케치에 스케치다 클릭하시다가 아니면 단축 S를 누릅니다. 스케치 메뉴가 활성화되면 삽입에 보시면 AK 들어가 있죠. 클릭해줍니다. 저희가 만든 오토캐드 도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눌러줍니다. 가져오기에 보시면 캐드 파일에 있는 레이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레이어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0번 레이어 빼고는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래그로 다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체크를 클릭해주시면 0번 빼고는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도면틀을 불렀는데 도면틀이 안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 모델이랑 배치온 배치2라고 있죠. 배치로 되어 있으면 제가 그린 도면틀이 안 보입니다. 모델로 되어 있을 제가 그린 도면틀이 보이실 겁니다. 저한테 오토캐드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치창을 주로
출력할 때 사용을 하고요. 모델 창이 저희가 설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 틀에 이렇게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모델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A2 용지 크기에 딱 맞게 도면 틀이 불러지죠. 이제 선가동치를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든 출력할 때 CTV에서 설정을 하지만 인벤트는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다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주석을 눌러줍니다. 형식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벤트 레이어가 있을 겁니다. 위쪽으로 쭉 올려보시면 경계라고 있죠. 이 경계를 선택해줍니다. 인벤트의 기본 설정은 경계 IS 선가동치가 0.7입니다. 확인해보면 선굵기가 좀 굵어졌죠. 그 다음 드래그로 안쪽 선만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저 선들은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인벤트의 기본 설정된 외형선 선 가동치가 0.5입니다. 변경해보면 선 굵기가 좀 얇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생님 전 선 가동치를 변경했는데 선 굵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도구 탭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클릭해줍니다. 도면 탭에 보시면 선 가동치 화면 표시라고 있죠. 이거를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 옆에 설정 눌러주세요. 실제 선 가동치랑 범위별 선 가동치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위에 실제 선 가동치 표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선 가동치가 제대로 표현이 될 겁니다. 선 가동치 옵션을 설정을 안 했다고 PDF로 만들었을 때 선 가동치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도면 뷰에서만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만 제대로 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표절하는 드래그를 안쪽 경계에서만 잡아줍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선도 다 선택해줍니다. 표절하는 윤곽선 좀 굵게 놔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겁니다.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변경해주시면 안쪽 경계선 좀 얇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시면 이제 도면 틀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이 도면 틀에 3D 부품을 예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부품 위에 부품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건 간단하기 때문에 인벤트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도면 자원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스케치 기호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새 기호 정의 눌러줍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치수 넣어주신 다음에 이 원의 크기는 14입니다. 텍스트 안쪽 T 누르신 다음에 콕 찍어줍니다. 유형 누르신 다음에 프롬프트 항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문자는 번호 입력해줍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꼴은 당연히 굴림체로 변경을 해줍니다. 글자 크기는 5mm 선택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중간, 중심 맞춰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구속 조건이 뜨는데 일치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문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일치가 되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름은 부품 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케치 기호 밑에 보시면 부품 번호라고 생겼죠.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 이런 식으로 콕 찍으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항목이 뜨죠. 이 본체 번호가 1번이다. 그럼 번호에 1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품 번호가 작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D 답안 도면에 어떻게든 도면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3D 답안 도면 인벤트 도면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에서 도면 템플릿을 만드시는 분들은 선 가동치를 따로 설정할 건 없습니다. 이미 템플릿을 만들 때 다 설정을 했죠. 저희가 3D 답안 도면에 맞게 양식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표절한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필드 텍스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필드 텍스트 편집 들어갑니다. 촉도는 논 스케일 NS로 변경해 줍니다. 3D는 각법이 삼각법이 아니라 등각법이죠. 자, 그럼 이렇게 3D 답안 도면에 맞게 양식이 변경되었죠. 이쪽에 저희가 만든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맞게 분명이나 재질, 수량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행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하신 다음 행 추가를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제거를 누르면 제거가 됩니다. 일반 기획이사나 기술상기를 의시하시는 분들은 비고창의 폴리 같은 경우는 타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기를 의시하시는 분들은 인벤트에서 질량을 구하는 비고창의 질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품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 템플릿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 놨죠. 더블 클릭하시는 원하는 위치에 찍으시고 부품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올바르게 3D 부품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배치하는 방법은 뷰 배치에서 기준을 클릭하시던가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기준 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부품을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부품이 불러와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뷰 큐브가 있죠. 뷰 큐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상하로도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화살표를 누르시면 뷰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제 뷰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부품을 선택했을 때 화살표 표시가 뜨면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보시면 투영보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찍으면 좌측 면도가 나오고요. 우측에 찍으면 우측 면도가 나옵니다. 상단에 찍으면 평면도가 나오고요. 하단에 찍으면 이렇게 저면도가 나오죠. 그 다음 대각선으로 찍으면 이렇게 투영 뷰가 나옵니다. 3D 도면 배치는 스타일에서 은선 제거랑 음영 처리 두 개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화면 표시 옵션 클릭합니다. 3D 피처랑 접하는 모서리가 있는데 두 개 다 선택을 해줍니다. 3D 피처를 체크 안 하시면 테코 먹이나 나사 쪽에 스레드 처리한 거 있죠. 그 스레드가 표현이 안 됩니다. 3D 답안 도면에서는 스레드가 꼭 표현돼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확인해 줍니다. 접하는 모서리는 2D 배치할 때는 선이 복잡해서 체크를 안 하는데 3D 배치할 때는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되어 있어야지 훨씬 더 3D 부품이 잘 보이기 때문에 체크해 줍니다. 구성 요소 아래쪽에 보시면 축척이라고 있죠. 우선 부품을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축척은 1대1로 맞춰져 있습니다. 축척을 누른 다음 제가 1대1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작아지겠죠. 1대4로 변경하면 더 작아집니다. 2대1로 변경하면 부품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커지겠죠. 축척을 만약에 1.2로 했다. 그러면 부품이 1.2배가 커진 겁니다. 3D 답안 도면 어차피 논스케일이기 때문에 축척은 상관없지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A2 용지 크기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1대1이면 적절한 크기로 배치가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기 쉽게 옆쪽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 4개의 등각뷰인데요. 4개의 등각뷰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뷰는 1번, 이 뷰는 2번, 이 뷰는 3번, 이 뷰는 4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본체 같은 경우는 1번, 4번을 배치해도 되고요. 2번, 3번을 배치해도 됩니다. 1번과 4번을 배치해도 이 왼쪽면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면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4번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2번, 3번도 마찬가지 오른쪽 뷰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었죠. 왼쪽 면도 3번에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본체 같은 경우는 1번, 2번 이렇게 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체 밑면에 뭐 구멍이나 특별히 모델링 된 것이 없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배치를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올바른 배치 방법이 아닙니다. 1번, 3번을 배치했다. 그럼 이 왼쪽 면만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두 개의 뷰는 이 오른쪽 면이 보이는 뷰가 아닙니다. 2번, 3번도 마찬가지야. 이 오른쪽 뷰만 표현이 되었죠. 이 왼쪽 면은 전혀 표현이 안 된 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실 때는 처음 기준이 되는 뷰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왼쪽은 기준이 되는 뷰를 잘 선택한 거고요. 오른쪽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 두 개 다 등급뷰가 같은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왼쪽에 있는 배치 같은 경우 현재 이 왼쪽 면이랑 이 오른쪽 면이랑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배치 같은 경우는 이 왼쪽 면이랑 이 오른쪽 면이 투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건데 이 본체가 대칭이다 보니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대칭이 아닌 부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어떠세요? 확 표시가 나죠? 왼쪽에 있는 배치가 제대로 된 배치고 오른쪽에 있는 배치가 잘못된 배치입니다. 왼쪽에 배치한 건 앞면, 뒷면 전부 다 잘 표현이 되었죠. 하지만 오른쪽에 배치한 건 앞면만 표현이 된 겁니다. 뒷면이 표현이 안 됐어요. 오른쪽에 배치한 건 1, 2, 3, 4 중에 어떤 걸 배치해도 앞면만 보입니다. 뒷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3D를 배치하실 때는 기준 뷰를 잘 선택해서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한 개 더 보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중앙 3D 부분이랑 축 끝쪽 센터 각이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3D 부분 보이고 센터 구멍은 표현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배치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둘 다 올바르게 배치가 된 뷰입니다. 근데 배치할 때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의 편심축 같은 경우는 1번, 4번, 2번, 3번, 1번, 2번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축 같은 경우는 1번, 4번, 2번, 4번 무조건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편심축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모델링 된 것이 없기 때문에 1번, 2번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축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멈춤나사 구멍이 있죠. 이 멈춤나사 구멍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번, 2번을 사용하면 멈춤나사 구멍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이나 2번, 3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배치한 뷰에서 1번과 4번을 사용할 거다. 그럼 나머지 뷰들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뷰들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신 다음에요. 딜리트 키를 누르신 다음에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억제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다가 단축키는 S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억제가 돼버려요. 삭제랑 다른 점 모형 틀에 보시면 뷰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억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억제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혹시나 필요한 뷰가 있으면 투영 누른 다음에 원하는 뷰를 이런 식으로 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 부품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아야 돼요. 아예 생뚱맞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배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수평이 맞게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수평, 수직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수평을 클릭하다 보면 오른쪽 뼈를 콕 찍으면 이렇게 수평이 맞춰져요. 그럼 대충 맞춘 거는 뭐가 다르냐? 이동을 하면 이렇게 같이 이동이 됩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이동할 때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배치를 했는데 선생님 부품 색상이 너무 밝게 나와요. 아니면 선생님 부품 색상이 너무 어둡게 나와요.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열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품은 모델링은 IPT 파일로 들어가집니다. 리본 메뉴 뷰에 보시면 일반 공간이라고 있죠. 조명 스타일이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부품이 너무 밝게 나오거나 너무 어둡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스타일을 2개의 조명을 여러분들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도면 공간으로 가보시면 회색 톤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인벤트 버전마다 기본 조명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바르게 배치한 예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본체 같은 경우는 밑면바닥에 모델리는 게 없기 때문에 1번, 2번을 사용해도 되지만 본체는 웬만하면 1번, 4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시홀더 같은 경우는 아래쪽 면에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번, 4번을 사용해야겠죠. 이 축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번, 4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본체 같은 경우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쪽 면이 보이게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움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부품들은 키움이 위쪽을 향하도록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 면 이런 식으로 뻥 뚫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쪽 면이 보이게 배치를 하셔야 하고요. 스퍼기나 풀리 같은 경우는 키움이 위쪽 방향으로 잘 배치를 했죠. 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멈춰나서 구멍이기 때문에 아래쪽 면이 보이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 본체 같은 경우도 앞면, 뒷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모델링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이 보이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레크 축도 아래쪽에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보이게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체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칭인데 대칭이 아닌 본체가 한 번씩 있어요. 본체를 불러왔을 때 이 뷰를 기준뷰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뷰 큐브를 눌러서 반대편
반대편을 보시면 반대편 보면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왼쪽에 배치한 건 등각부에서 저 구멍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배치한 건 등각부에서 저 구멍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잘못된 배치입니다. 그리고 이 번째는 1번, 2번을 배치하시면 안 되겠죠. 중앙에 구멍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번, 4번이나 2번, 3번으로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직접 배치를 해서 3D 타본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는 방법이나 개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예제를 다 보여드리는 건 시간 낭비고 동력 전달 장치와 요동 장치 2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시면 2분도 안 걸리실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 기준뷰 눌러줍니다. 파일 열기 아이콘 누른 다음 이제 본체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빛이랑 접하는 모습을 체크 확인하시고요. 스타일에서 은선 제거랑 음량 처리 선택해줍니다. 축전 1.2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잘 보이는 등갑 변기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우측이 잘 보이는 등갑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확인 누른 다음 이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억지 클릭하신 다음에 숨겨줍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주신 다음에 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정렬해서 수평 선택한 다음에 이 뷰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기준뷰 눌러주시고요. 2번 V벨트 풀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준표를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키온 방향 이렇게 돼 있으시면 안 돼요. 키온 방향이 위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등각표를 뽑으면 뒷면이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그 다음 필요한 등각표 1개, 2개 뽑아준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기준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해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수평 정렬 맞춰주셔야겠죠.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프로키트 2개의 필요한 등각표를 뽑아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기준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해주시고요. 뷰 선택하신 다음에 수평 정렬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지도 키온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를 돌려보신 다음에 키온 방향을 확인해줍니다. 키온 방향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뷰를 돌려주시고요. 필요한 2개 등급 뽑아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기준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해주시고요. 뷰 선택하신 다음에 수평 정렬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축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하실 때 키움이 위쪽 방향으로 오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축 같은 경우는 키움이 2개죠. 그런데 오른쪽 키움 위쪽으로 오게 하면 이쪽 키움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배치했을 때 저 키움이 최대한 잘 보이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등급표를 뽑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축 아래쪽에 멈춤나서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보단 당연히 1번, 4번을 배치하시는 게 좋겠죠. 필요 없는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해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정렬 누르시고 수평으로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다 했으면 도면전에 저희가 만든 부품 번호 있죠. 더블 클릭합니다. 원하는 위치 찍으신 다음에 부품 번호 입력해줍니다. 이건 1번이죠. 1번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폴리 위쪽에 찍어주신 다음에 이건 2번이죠. 2번 확인 누릅니다. 스프로킷은 3번이었죠. 플랜지는 4번 확인 누릅니다. 축은 부품 번호가 5번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3D 타본 도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엄청 쉽죠? 완성하신 다음에 표제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척도는 논스케일, 각법은 등각, 그 다음 분번이랑 배치한 부품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보통 2D 제도한 걸 3D에 거의 배치를 하지만 시공호 같은 경우는 부품이 작아서 2D는 6개를 제도했는데 3D에는 뭐 5개만 배치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지 요구사항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실 땐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보다는 축적을 좀 키워서 좀 꽉 차 보이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뷰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뷰 편집이라고 있죠. 클릭하면 편집창이 뜹니다. 확인해보면 저 본체를 현재 축적 1.5로 설정을 했죠. 그럼 이 삽입 보시 제가 한번 확인해보면 동일하게 축적을 1.5로 했습니다. 축적을 1.5배로 키웠는데 좀 작은 감이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축적을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재 삽입부지 축적을 3배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보이게 하겠죠. 하지만 아래 축이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똑같죠.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삽입부지가 뭐 축이나 본체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축적을 설정하실 때는 모든 부품 다 동일한 축적을 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자, 이번에는 요동장치를 한번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란에 뭐 가제명, 품명, 재질의 문제도별 맞게 여러분들이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기준표 클릭해줍니다. 1번 본체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시고 나머지 설정한 앞전이랑 다 동일합니다. 자, 현재 축적이 1대1인데 좀 작은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키워주면 됩니다. 저는 축적을 이제 1.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등각뷰를 뽑아줍니다. 이 본체 같은 경우는 1번, 2번보다 당연히 1번, 4번을 해야겠죠. 본체 아래쪽에 보시면 테이퍼 쪽에 이제 키움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등각뷰에서는 키움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번, 4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억제시켜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정렬 누르신 다음에 수평으로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준표에서 2번 서포터 불러옵니다. 이 서포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밑면이 보이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기준표는 억제시켜주시고 수평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기준표에서 3번 링크 불러옵니다. 불러왔는데 이 뷰를 기준표로 쓰는 것보다 이제 이 뷰를 기준표로 쓰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 필요한 등각뷰를 뽑아줍니다. 링크 같은
같은 경우는 상하가 대칭이라 1번 4번이나 1번 2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필요없는 뷰는 억제하신 다음에 수평 맞춰주시면 되겠죠. 기준뷰에서 4번 커버 불러옵니다. 필요한 등갑뷰 뽑아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기준뷰는 억제해주시고 이제 수평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케치 기호에 부품으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찍어줍니다. 본체 1번 기입해주시고요. 서포터는 2번입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찍었는 데는 부품 번호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들 그냥 이 바깥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품 번호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부품 번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요동단계 3D 답안 도면 배치도 끝났습니다. 배치를 다 하신다면 꼭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문제도면 펼 때 이름은 3D 답안 도면을 한 다음 저장해줍니다. 자, 이제 이 답안 도면을 저희가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할 겁니다. PDF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PDF 파일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윈도우 창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설정할 건 없고 이제 100대 3도면 여러분들이 300에서 400 정도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설정해 보시면 이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있죠. 어차피 선들이 전부 다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체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 선 가중치 제거를 체크하면 선 가중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파일 이름 3D 답안도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었죠. 제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에서 PDF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PDF에서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레이어가 꺼지고요.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레이어가 켜집니다. 다른 레이어들도 클릭해보면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력된 걸 확인해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표절한 쪽도 선 가중치가 잘 표현이 되었고 배치한 3D 부품들도 등각부로 선명하게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이제 2D 답안 도면까지 PDF로 만든 다음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PDF 출력 방법은 2D 답안 도면까지 완성하고 PDF 출력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기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질량을 기입해야 하죠. 질량 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배치한 뷰에서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한 부품에 들어가십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도구 탭에 보시면 이제 문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위를 선택해보시면 질량이라고 있죠. 시험지에서 만약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구하라 그럼 킬로그램 해주시면 되고 그램으로 구하라 그럼 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단위는 이제 그램으로 다 구합니다. 근데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제 손바닥만한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은 거의 안 구하고 이제 그램으로 다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국가시험 문제를 3D 프린터로 1:1 실제 크기로 출력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코딱지만 하죠. 모형들이 맨 이쪽에 보시면 본체 이름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아이프로폴티스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물리적을 선택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질량 값이 나오죠. 근데 이 질량 값을 여러분들이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이제 부품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소수점 첫째 달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시오. 그 다음 렌더링 등각 두상도 3D 부품 안에 비고에 기입. 마지막에 보시면 재질과 상관없이 비중을 7.85로 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저 비중이 이제 밀도 값입니다. 기본 값은 재질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 값이 1이죠. 선택창을 클릭해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재질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제 목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밀도 값이 0.670이라 나오죠. 왜냐하면 목재는 당연히 가볍기 때문에 밀도 값이 낮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엔 재질을 강철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은 이제 밀도 값이 7.850이죠. 아까 저희가 선택한 목재보다 밀도 값이 한 13배 정도 더 높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같은 크기라도 강철이 목재보다 무거우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강철이 목재보다 12배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철 밀도 값이 7.85 시험지에 주어진 밀도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확도를 눌러주신 다음에 매우 높음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 질량 값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 3D 도면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산하실 거면 일반 밀도 값에 있는 질량에 7.85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질량 값이랑 거의 똑같게 나오죠.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재질을 강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질량을 구하신 다음 적용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건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적용을 눌러버리면 저 부품에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구한 질량값을 이 비고란에 기입하시면 되겠죠. 비고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제 질량값이 복사가 됩니다. 시험지 소수점 첫째 자리 혹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입하시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기입하면 이 질량값은 이제 951g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부품들도 질량을 구하신 다음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값은 꼭 3D 도면에만 기입하셔야 됩니다. 2D 도면에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3D 답안도면 설정과 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D 배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두세 번 정도만 배치해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채점 기준은 3D 도면보다 2D 도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D 도면에서는 등급부만 잘 표현되면 되기 때문에 3D 도면보다는 2D 답안 도면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